예, 안녕하세요. 글로벌 공대인입니다. 오늘 이거부터 볼까요? You are killing yourself for a job that would replace you within a week. If you drop dead, take care of yourself. 젯 리가 한 말입니다. 이영걸 씨가 한 말인데 야, 이거 보자마자 너무 감동적인 짤. 인터넷 돌아다니는 거 봤는데 이 짤을 보고 와, 이런 해안이, 이런 인생의 철학이 당신은 지금 당신 자신을 죽이고 있습니다. 일 때문에. 당신은 지금 일 때문에 당신 자신을 죽이고 있어요. 근데 그 일이 당신이 없어져도, 죽어 없어져도 일주일 안에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누구나 교체될 그런 잡인데, 그 잡을 위해서 너는 지금 당신 자신을 죽이고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돌보세요. 이야, 아니 이영걸이 이걸 어떻게 알지? 오늘 말씀드릴 주제, 회사는 회사일 뿐, 내 인생과 별개.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회사는 회사일 뿐, 나를 갈아넣진 말자. 어떻게 보면 그냥 제 생각이죠. 생각일 뿐이죠. 아마 다른 의견 가지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렇죠. 세대가 좀 달라져서 예전에 저희 아버지 세대나 뭐 멀리 안 가서 저 세대도 좀 그런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이 회사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그 이전 회사 다니셨던 선배분들이나 뭐 그 주변 친구들도 회사를 너무 과장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포션이 있는데 자기 인생, 와이프, 자식, 건강관리, 취미생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포션이 있는데, 물론 회사는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해야겠죠. 왜냐면은 삶을 영위하는데 반드시 해야 할 경제활동이니까 포션이 커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100인 사람이 있어요. 100. 진짜 가족을 돌보지 않고, 아니면 이게 막 90이고 가족은 10이고. 그걸 보면은 정말 조금 안타까워. 근데 이게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는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뭐 회사 분위기가 그렇다든지, 뭐 이 회사에서 아니면은 다른 옵션이 없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스스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한국 회사들은 조금 그 집단주의, 아직도 집단주의, 그 사장에서 사원들까지 타고 내려오는 그런 그런 문화가 있죠. 문화와 이제 정신, 어떤 가치. 거기서 좀 강요받는 게 있어요. 저도 한국 회사 다녀봤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한국에서 회사 다닐 때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때 회사가 거의 90, 그 다음에 와이프가 10. 저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들어오고 자라온 환경이 그래가지고. 회사 입사해서도 이제, 이거 진짜 열심히 해야지 나중에 임원도 진급하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깼죠. 제가 생각할 때는 회사는 한 자기 인생의 20%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너무 적나요? 근데 물론 제가 회사 일을 소홀히 하라는 건 아니에요. 회사를 최선을 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또 위험한데? 내가 하는 일을 마무리는 확실하게 지어야죠. 내게 주어진 일을 책임감 있게 잘 해줘야죠. 뭐 가능한 한 최상의 베스트로. 근데 내가 100%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쥐어짜가지고 110%를 만들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회사와 나는 어떻게 보면 그냥 계약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작은 회사, 내 개인의 주체가 되는 회사 전체도 주체가 되는 회사고, 주체와 주체 간의 거래관계, 이 주체는 나에게 돈을 지불하고 나는 돈을 받았으니 이 일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고, 나의 능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속관계가 아니고. 근데 이제 이 사고방식을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요, 회사에 소속된 종회관계가 돼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비참해요, 자기 인생에. 왜냐면 내가 이게 노예처럼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면 회사의 발전이 곧 나의 발전이 돼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쏟아부으면은 어떻게 보면 뭐 보너스 한 몇백에서 1000만원 더 받는 거? 그게 혜택이 단데, 뭐 오너들은 주가가 확 올라가지고 몇백억 막 벌어버리니까 그런 약간 현타가 오죠. 내가 오너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모든 직장인들이 다 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한국에서는 제가 이 생각을 많이 깨지 못했는데,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이게 확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좀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미국 친구들은 정말 달라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 그 회사 다니시는 분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너무 날라리 아니야? 놀랍다. 어떻게 저렇게 저따구로 일을 하지? 저렇게 일을 안 하지?
뭐지? 이게 뭐지? 싶은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제가 아직도 한국의 그 사고방식에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걸 못 깨고 있었던 거지. 근데 제가 이것도 최근에 깬 것 같아요. 그 한국의 사고방식을.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저는 미국에서도 약간 한국 스타일로 일을 했거든요. 당연히 한국 스타일로 일을 하면은 미국 회사들 좋아해줍니다. 좋아해줘요. 근데 끝이에요, 그게. 그 이상의 것들은 이제 없는데,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아, 내가 이 회사에서 또 좀 진급을 바라본다. 뭐, 지금 진급 처리됐으면은 약간 그런 액션을 보여줘야 되는 건 맞아요. 성과도 보여줘야 되고. 진급에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진짜 깜짝 놀란 게, 진급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진짜 특이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 회사에서 한국 스타일로 일을 하면은 조금 오래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질 거예요, 아마. 왜냐면은 미국 사람들은 정말 라이프를 즐겨요. 회사에서도 즐기고 회사와 내 인생의 밸런스를 절대로 회사 일에 침해받지 않게 그렇게 살아요. 물론 조금 특이한 직군들이 있어요. 조금 빡센 직군들이 있는데 대신에 그런 직군들은 자기를 희생하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 수 있는 직군들이에요. 의사나 뭐 잘 나가는 변호사들 뭐 진짜 힘들게 막 일을 하면 그만큼의 대우가 있어요. 그런 삶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뛰어드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많이 벌지 않아도 조금 라이프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미국 회사가 치열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본인만 치열한 게 아닌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그 인생을 즐기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에요. 자기 일들은 다 확실하게 하고 이런 영역에서 너무 프로페셔널이어가지고 뭐 더 이렇게 큰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남들만큼 잘 해낼 수 있는 분들이에요. 이제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이고 경력이 쌓이면요 거기에 도달을 하기 때문에 여유롭게 회사 생활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걸리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못하죠. 미국에서도 뭐 레이오프의 위험성이 보인다 그러면은 그렇게 못하죠.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레이오프 아니면 또 레이오프를 자주 하는 회사 그런 회사를 다니면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컨트랙 잡인데 이제 퍼머넌트로 전환하는 게 걸려있다 이러면은 이제 또 그럴 수도 있고요. 열심히 해야 되죠. 막 저희 회사 인턴들인데 이제 풀타임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친구들은 막 이거 보여줘야 되니까 이제 막 열심히 해요. 막 미친듯이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이번에 오일 경기 확 떨어졌을 때 이제 주변에 메이저 오일 회사들이나 좋은 오일 회사들 다니시는 분들은 눈치 보면서 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그래도 한국 회사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보다는 편하지 않나 좀 여유롭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은 진짜 빡세거든요. 제가 친구들한테 얘기 들은 것도 그렇고 제가 경험했던 한국 회사도 그렇고요. 진짜 빡세요. 왜 빡센지는 이제 조금 제가 안 좋은 소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다음에 좀 왜 빡셌을까에 대한 걸 좀 모아가지고 좀 약간 까는 영상을 한번 하려고 해요. 미국 회사는 그렇지 않다. 미국 친구들은 회사 생활하는 거 이외에 자기 개발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자기 개발. 그래서 뭐 온라인 석사도 하고 뭐 MBA도 하고 차라리 그런 데 시간을 더 투자해요. 자기가 뭐 좀 욕심이 있으면은 여기 투자하지 회사 일 자체를 내가 뭐 더 해가지고 더 완벽하게 더 멋지게 해줘야지 이런 친구들은 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건 뭐 저만의 경험일 수도 있는데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뭐 전반적인 미국 회사 생활은 조금 한국보다는 훨씬 널널하고 편하다. 그리고 자기 개발에 많이 쏟아붓고 그리고 가족들과 이런 휴가나 이런 것들을 가족들과 보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 것들이 진짜 인생의 목표예요. 그 사람들은 올해는 어디로 휴가를 가는지 막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런 거 건드리면요 바로 회사 그만두는 거예요. 그런 거 휴가 막 계획 다 짜놨는데 스케줄 틀어져가지고 휴가를 못 가게 되고 이러면 빡 돌아가지고 회사 그만둬버리는 이런 친구들 많아 진짜. 그래서 더 좋은 회사 더 널널한 회사를 막 찾아다니고 그리고 그런 회사들로 계속 사람들이 모여요. 막 사람들 그런 회사들 복지가 좋은 회사 막 출퇴근 시간 자유롭고 이런 회사들이 막 사람들이 몰리지. 뭐 빡센 회사들 많아요. 근데 돈 더 많이 준다 그래도 잘 안 가요 진짜로. 1, 2만 불 더 받고 막 가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회사 갔다가도 거기에서 타이틀만 받고 이제 또 옮깁니다 사람들이. 또 이렇게 회사에 올인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거기에 대한 굉장한 또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저는 그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뭐 자기가 회사에서 일을 하면 하는 거지 그 회사 일을 막 끌고 와가지고 이야기하고 집에까지 가져와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 그 프라이드는 정말 쓸데없는 프라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케바케가 아니고 그 회사 자체 회사 일에 대한 프라이드는 정말 쓸데없는 프라이드.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이 머지않아 몇 년 안에 더 이상 하지 않을 일일 확률이 높아요. 특히나 앞으로의 미래 사회에서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자기 추억이나 곱씹으면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때 내가 이런 일을 했었지.
아무런 의미 없는. 예전에 제가 만나신 어떤 분은 이제 통신회사 다니셨던 분인데, 뭐 예전에 3G, 4G가 나오기 전에 뭐 또 CDMA라는 그런 통신 기술이 있었는데, 정확한 건 전 잘 몰라요, 뭐가 다른지. 근데 그분이 뭐 CDMA의 전문가셔가지고 연봉을 엄청 많이 받고 회사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계도 다니고 어디 남미 같은 데 한번 출장 가면은 막 돈을 쓸어 담았대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CDMA 기술이 사장돼 버린 거 아닙니까? 몇 년 반짝하고 본인이 이제 그 자기의 기술을 또 공부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그 다음 앞으로 다가올 것들을 놓쳐버리고 현재 거에 이제 만족하고 있다가 끝나버린 거지. 그러니까 회사 올인하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그렇게 많은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지금도 생각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또 언제 바뀔지는 모르고, 특히나 공학 분야에 계신 분들, 테크 분야에 계신 분들은 기술의 전환율, 전환 빈도가 너무나도 빠르고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지금 본인이 만족하고 다니고 있는 그 회사 생활도 머지않아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새로 있는 걸 배우려고 하고 자기 개발하는 게 더 중요하다. 한국 회사들은 참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회사에서 하는 업무에 지나치게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것보다 내 인생과 내 가족이 우선이죠. 그리고 차라리 그렇게 막 열심히 하고 싶으면은 공부를 더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앞으로 나갈 곳에. 참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입사하면은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고, 한국 신입사원 때 공채로 들어갔는데 진짜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거였거든요. 야, 회사가 신입사원들,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사원들 써먹으려면 2년에서 3년 정도 너희들한테 투자하는 거야. 너희들은 2년에서 3년 정도는 아무 데 쓸모가 없는데 2년에서 3년 정도를 너희들을 그냥 공짜로 월급 주면서 가르치고, 그 정도 2년 정도 지났을 때 비로소 너희들을 이제 투입해서 써먹을 수 있게 되는 거야.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 말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때 당시에도 듣기 싫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정말 바보 같은 말이에요. 일단 사실이 아니에요. 일단 사실이 아니야. 회사가 왜 못 써먹어서 신입사원을 못 써먹는 그 회사가 병신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써먹어야죠. 그걸 왜 못 써먹어. 그리고 회사에서 가르친다? 뭘 배우겠어요? 전화해가지고 업체들 조지는 거 이런 거 배우지. 아우, 정말 막 그런 거 막 서로, 다른 부서에 서로 은근히 막 전화해가지고 기싸움하고 뭐 일 미루고, 이건 니네 거지. 뭐 서로 내부에서 서로 싸우고, 병신 같은 짓거리. 그런 눈치 게임, 정치나 제가 한국에서 악감정이 있는 건 아닌데 겨우 그런 거 하면서 그렇게 많은 의미를 부여했단 말이야? 이런 화가 나더라고 나중에. 그러니까 겨우 이런 짓 하면서 그렇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면서 나한테 그랬단 말이야? 제가 뭐 배운 게 아니, 배운 건 있죠. 너무 좀 세게 얘기한 것 같은데 배운 건 있죠. 배운 건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나의 개인의 주체와 회사의 주체가 거래관계로 봐야 된다고. 다 미국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일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만 회사는 크고 나는 작고, 난 회사에 종속된 어떤 하나의 일개미일 뿐이고 SCB일 뿐이고, 그러니까 자꾸 회사한테 지는 거야. 그리고 회사에 그렇게 목매고 열심히 해서 20년 일해봐야 뭐해요? 퇴직당하지. 20년도 못하죠 요즘에는 사실. 그런데 나의 내부가 내실이 다져져 있고 내가 자신감이 있고 내가 강하면 필요 없어요. 내가 고르는 거지. 내가 회사를 고르는 거지. 내가 회사를 쫓겨나는 게 아니고 내가 회사와 나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내가 내 손으로 끊어버리는 거지. 잘가 회사. 내 인생의 주체가 되는 거지. 그 주종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주체가 되는 거야. 투자한 만큼 뽑아먹는 거야. 우리는 지금 너에게 투자하는 중이야. 자, 투자를 뭔 투자를 해. 왜 그런 거 인터넷에서 누가 자기 군대에게 빡셌다고 올리면은 군필자들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그 댓글에다가 쭉 달리는데 자기네가 훨씬 빡셌다. 서로 막 비교질을 하는 거지. 사단장 운전병 해봤냐? 사단장 운전병은 주말에도 일하고 항시 대기하고 너무 빡세다. 미치는 줄 알았다. 이런 밑에서 꿀 빨았네. 장난하냐? 운전병 차 대놓고 안에서 디비자고. 진짜 빡센 거는 K3지. K3 무거워 뒤져. 사수 K3 들고 행군하면은 어깨 빠져. 그럼 옆에서 야 장난하냐? 공룡학이지. 그러면 이제 너 해병대 나오고 특전사 나오고 다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어떤 분이 정리를 쫙 합니다. 족쇄찬 노예들이 서로 자기 족쇄가 더 빛난다고 자랑질하는 꼴이군. 이 회사 똑같아요. 똑같아.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다 똑같은 인플로이인데 경력 10년차 과장이 신입사원한테 회사의 대변인 인양, 자기가 뭐 회사의 경영진도 아니면서 같은 인플로이 처지 주제에 신입사원한테 야
니네 투자 받는 거야 지금 행운인 줄 알아. 회사가 진짜 정말 너네들 2년 투자해 주는 거야. 정말 행운이야. 월급 따박따박 받아가면서 이렇게 좋은 일 배우고 진짜 잘해. 술 마시면서 이런 얘기 하죠. 이게 이제 그 족쇄 먼저 감옥에 가서 노역을 하는 노예가 은빛 족쇄를 보여주면서 야 너도 열심히 하면 10년 뒤면 이렇게 너도 은빛 족쇄를 발에 차고 일할 수 있어. 그러면 다른 노역장에도 쉽게 갈 수 있고 또 알아주지 먹어주지. 그러면 이제 금빛 족쇄 찬 15년 20년 차 선배들이 더 높은 노예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하죠. 회사를 또 대변해주면서. 왜 그러는 거죠? 제가 노예라고 하면 좀 너무 심한가? 제가 좀 재밌게 표현을 하려고 한 거니까요. 또 너무 또 기분 나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좀 걱정이 되네요. 어쨌든 제 말이 요지는 같은 인플루인데 뭐 누구는 써먹니 안 써먹니 그 위에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오너지 오너. 삼성이든 현대든 오너들은 다 앉아가지고 공부도 안 해. 공부 열심히 할 필요도 없어.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회사에 기여를 해가지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해서 노역장에서 일을 더 열심히 잘하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지. 그럼 노역에서는 이제 닭다리 하나 주고 닭다리 너 일 잘한다. 닭다리 2개 주고 맛있게 먹고 사는 거지. 평생. 이런 시각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솔직히 뭐 대기업 회장이라도 길 가다 동네에서 만나면 동네 아저씨지. 근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게 자꾸 주입이 돼가지고 눈치 보고 회사에 비서 막 굴욕적으로 빌빌대고 당당하게 됐어요. 당당하게. 네? 그냥 계약관계야. 내가 돈을 받았으니까 일을 해주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내가 돈을 받는 거지. 뭐 신입사원인데 뭔 소리야. 신입사원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3D 일만 하잖아요. 신입사원들이 복사하고 엑셀 이거 데이터 넣고 이런 거 하잖아. 회의록 작성하고 회의 준비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것도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모든 인플로이가 아무도 그 일을 안 하면 이 회사를 갖고 있는 오너가 그 일을 해야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 그따구 얘기하는 거는 조금 걸러 들으시고 이제 우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좀 합시다. 회사와 나는 동등한 관계. 그래서 회사에 너무 모든 걸 투자하고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공부하고 회사 일도 대신에 그런 말 안 나오게 회사 일도 깔끔하게 해놓고 그리고 일찍 퇴근해서 공부하고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게 지금 세대들은 또 많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회식 문화도 많이 없어지고 지금 세대들은 또 젊은 친구들은 자기 개발 많이 하고 하는데 좀 아직도 한국 회사는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굳이 뭐 회사 안 다니면 되지. 여기 아니고 다른 데 가면은 이만큼 내가 돈을 못 버는데 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내가 이만큼 돈을 더 벌 수 있도록 자기 가치를 올려놓으면 되잖아요. 어차피 그 회사는 평생 다닐 수 없는데 그죠? 살면서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죠. 살면서 내가 진짜 중요한 거는 나의 가치, 나의 인생인데 회사의 가치를 자꾸 올리다가 나의 인생을 갈아 넣는 거죠. 바뀌었어요. 회사는 내가 지금 당장 굶을 수 없으니까 돈을 버는 하나의 수단이죠. 회사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안 됩니다. 이건 인정할게요. 내가 이 회사에서 사장까지 가고 싶으니까 나는 열심히 할 거야. 이건 인정할게요. 예, 열심히 하세요. 근데 안 될 확률이 높을 겁니다. 나중에 오너 자식이 사장 자리를 차고 들어올 거예요. 저는 항상 솔직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제가 회사의 업무를 등한시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일을 다 열심히 하고 사실 맘만 먹으면 누구보다도 잘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나중에 제가 다른 회사 옮기려고 할 때 이 영상 본 사람이 저 인간은 회사에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까봐 저는 회사 일도 열심히 하고 하지만 좀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모두 멋진 미래를 위해서 오늘 하루도 공부하고 화이팅 합시다.